홍인표의 왈왈왈.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 장은교 기자고요. 오늘은 중국의 차마고도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홍인표 선배 나오셨는데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차마고도 듣기만 해도 참 가보고 싶은 이름인데요. 차마고도가 어딘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차마고도라는 건요, 문자 그대로 보면은 차하고 말하고 바꾸는 거다. 뭐 이런 옛날 길이다 이런 뜻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차마고도는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 옛날 고대 실크로드라서요. 그쪽에서 산시성, 그다음에 깐수성을 거쳐서 서찬성을 거쳐서 티베트를 가는 이런 노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 남쪽의 윈난성, 우리말로 운남성이라고 하는데 윈난성에서 출발해가지고 티베트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이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본 것은 이 남쪽에 윈난성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티베트로 올라가는 그 노선을 갖다 제가 그 예전에 가봤습니다. 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보이차 있지 않습니까? 예. 보이차가 바로 윈난성에 납니다. 윈난성에 그러니까 보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 보이라는 지명 그 보이에서 나오는 차가 이제 보이차인데 이런 거 중국 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중국 차를 말려서 상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말에다가 싣고 굽이 좁은 길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티베트도 가고 그 넘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인도까지 가고 더 멀리는 홍해 앞바다까지 이 노선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차마고도가요. 저도 보이차 참 좋아하는데요. 그만큼 이 차가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했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티베트 사람들은 사실은 차가 아주 필수품인데요. 이 티베트가 해발 4,000m가 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사람들이 먹는 게 양고기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 야채가 없기 때문에 그 야채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많이 먹는 지방을 갖다 분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일종의 버터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밀크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 늘 그 차를 갖다가 마셔야 이제 몸속에 있는 지방을 갖다가 분해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 버터티를 만들려면은 반드시 차가 있어야죠.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필수품이었는데 이에 반해서 중국에서는 뭐냐 하면은 항상 전쟁 같은 게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말이나 노새 같은 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윈난성 같은 데서 차하고 아니면 소금 같은 걸 갖다가 티베트에 갖다 주고 티베트에서 기르던 양이 그러니까 말이나 노새 같은 걸 갖다가 물물교환식으로 이렇게 바꿔오는 이런 형식의 무역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예. 중국의 수많은 여행지 가운데 이제 굳이 차마고도를 꼽은 데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직접 가보시니까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네, 일단 경치가 아주 아름답죠. 이 이제 차마고도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본 그 윈난성에서 올라간 이 차마고도는 총 길이가 3,800km거든요. 그런데 그 옆으로 해발 4,000m의 산들이 쭉 이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깎아지른 협곡 같은 게 이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메콩강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메콩강이라는 거는 이것이 일종의 국제하천이기 때문에 이제 메콩강이라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갖다 란창강이라 그럽니다. 란창강, 진사강, 그다음에 누강 이런 세 갈래의 하천이 이제 옆쪽으로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남쪽 지방이기 때문에 사시사철도 따뜻합니다. 그리고 소수민족이 윈난성 한 군데서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이국적인 분위기가 아주 강하고요. 그리고 또 샹그릴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여기가 이제 우리는 이제 흔히 호텔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상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코스에는 이제 샹그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중국에서는 서로 샹그리라라는 게 사실은 뭡니까? 영국 그 소설에서 이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참 애매하긴 애매한데 서로 이제 서창성에서도 우리가 이제 샹그릴라다 해서 서로 싸웠는데 결국은 윈난성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샹그리라는 결국 윈난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티베트하고 비슷한 분위기일 뿐
뭐 사실은 별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너무 기대를 크게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예, 그래도 들더라고요. 저는 못 가봐서 그런지 참 들으니까 대단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꼭 가볼 만한 곳을 몇 군데 더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제가 간 곳을 말씀드리면은 윈난성의 수도가 이제 쿤밍이라고 우리말로 이제 곤명이라는 데인데요. 여기 이제 그래서 곤명, 쿤밍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리장, 여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강 가서 그다음에 대리 그 딸이라는 데를 가는 이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리장에서 다시 이제 샹그리라로 올라가는 이런 길인데 샹그리라에서 다시 이제 일단 티베트로 가는 것이 이게 이제 정통 이제 차마고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쿤밍 같은 경우는 일단 춘성이라고 해서 한자로 봄의 도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해발 한 1600m 있는 곳이기 때문에 늘 따뜻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훼산업 꽃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쿤밍에서 이제 리장과 따리까지 가는 데는 비행기나 자동차로 갈 수 있는데 그 리장에 있는 곳이 이제 리장 고성이라고 이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제 유명한 곳입니다. 이 밤은 아주 그 화려한 조명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다음 리장에서 가까운 곳이 다리 해가지고 우리말로 그 대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리석이 난다 할 때 이를테면 거기거든요. 옛날에는 그 대리국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명나라 때 그 정복을 당했죠. 그래서 이곳에 그 대리국 왕자가 이 유명한 사람이 정화라는 사람인데요. 이 명나라 영락제 때 아프리카 가지고 원정 갔던 그 황관이거든요. 정화는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이 대리국의 왕자였는데 나라가 망하면서 명나라에 끌려가서 결국 이제 거세를 당해서 이제 황관이 됐는데 이 사람이 그 배치받은 데가 영락제였어요. 영락제가 왕 시절 때. 그래서 워낙 일을 잘하고 명석해서 영락제가 아주 아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락제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정화한테 시켜가지고 7번이나 일단 남방 원정을 떠났던 뭐 이런 정화가 바로 대리국 출신이다. 예, 리장과 대리를 추천해 주셨는데 볼만한 곳과 먹을 만한 것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예, 그 윈난성 음식으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쌀국수 그러니까 베트남 쌀국수하고 맛이 아주 비슷한데요. 꼬치아오 미시엔이라고 해서 이제 미시엔이 이제 쌀국수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아주 면발이 쫄깃쫄깃하고 매운맛이 인상적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리장 같은 경우는 그 해발 4,500m인 옥룡설산, 중국말로 하면 위룽시산 이런 뜻인데 옥룡설산이 있습니다. 설산에 이제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제 눈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부르는데 이 옥룡설산에서 나오는 송이버섯 이게 아주 일품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싸고 맛도 좋아가지고 송이가 나오는 철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배가 고파지네요. 예, 그 윈난성에는 소수민족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소수민족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예, 그 윈난성에는 뭐 여러 가지 소수민족 그러니까 그 혹시 중국에는 모두 그 몇 개의 민족이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56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인구 많은 거는 당연히 한족이겠죠.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그 중국인데요. 윈난성에는 그 소수민족이 55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52개가 있어요. 52개의 그 엄청나게 많은 소수민족이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뭐 백족, 이족, 타이족, 나시족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시족 같은 경우는 이제 리장, 아까 말씀드린 리장 일대 많이 살고 있는데 나시족은 또 자기들만의 문자, 이걸 갖다 동파 문자라고 하는데 이런 걸 또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리장 고성이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사실 지정을 받은 것도 그 1990년대 후반에 리장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대로의 보존이 됐다고 해요. 참 그 얼마나 정교하게 잘 지었으면 그랬겠냐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고 여기 이제 루후호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또 여인국이 있습니다. 좀 독특하네요. 여인국이 뭔가요? 예, 여인국이 그러니까 여인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모계 사회. 여자들이 일하고 남자들은 이제 놀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 이제 이것도 결국은 차마고도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인국이라서 이제 리장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루호라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 네. 일대에 이제 그 이제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모수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인들 그 여인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만 상주하는 게 아니고 그 남자들도 있는데 여성들이 모든 경제 활동을 다 하고 남자들은 그저
놀고 있는 아, 예,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또 이제 여기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방문을 또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나가던 사람들이 의약만 있으면 뭐 들어와서 이렇게 하룻밤을 자고 그래서 또 아이를 낳고 뭐 그러는 전통이 이제 연면하게 이어졌는데 예. 이 아이들의 이제 DNA 조사를 해보니까 티베트족들이 가장 많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차마고도는 산세가 험하고 해서 트레킹 코스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예, 그 호도협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호도협인데 호랑이가 뛰어내렸다는 협곡이니까 이게 얼마나 가파르겠습니까? 중국말로는 후타오샤라고 하는데 이 호도협 트레킹 코스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 중간에 하룻밤을 묵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협곡 밑으로 내려가면 으시시할 정도로 이제 가파르고요. 그런데 이 중간에 가면서 이제 그 식사 때가 돼서 식당을 들렀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닭도리탕 같은 걸 갖다 주문했더니만 식당 주인이 이제 마당에서 놀고 있는 닭 중에서 뭘 참 선택하라고 하느냐 하는 이런 참 난감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안 먹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어떻게 했어요. 했는데 또 식당 주인이 또 주방에까지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했더니만 우리 식당이 이제 믿을만하다. 뭐냐면 당신이 지명한 이 닭을 갖다가 잡는 걸 갖다 직접 눈으로 봐야 안심할 것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참 좀 어수선했는데 아무튼 이제 후타오샤 지금 말씀드린 호도협하고 아까 말씀드린 옥룡설산 이 두 개는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중국 여행에서 꼭 들러야 하는 명소 15개가 있는데 아주 이제 아름다운 경치. 그다음에 아까 옥룡설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옥룡설산 해발 4,500m니까요. 그까지 뭐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는데 딱 도착하니까 붕 뜨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산소가 모자라서 그런 아주 신비로운 경험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세가 굉장히 험한 곳인데 이곳에서도 난개발 문제나 그러니까 댐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메콩강, 찐사강, 누강 3대 강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홍수도 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협곡이 있기 때문에 그 협곡을 갖다가 가로막아 가지고 그래서 댐을 갖다가 만드는 게 어떠냐 해서 중국 정부가 이 일대에 댐을 많이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 산샤댐 있지 않습니까? 삼엽댐. 예. 이거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뭐 국제적으로도 많은 반대에 부닥쳤지만 결국은 이제 강행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선뜻 강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메콩강이라는 거 역시 국제 하천이고 그래서 산샤댐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윈난성에서는 코끼리도 볼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차마고도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쿤밍에서 리장 샹그릴라로 가서 티베트로 가는 그 코스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쿤밍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시상빤나라고 있는데 시상빤나하고 그 옆에 바로 보이차로 유명한 보이가 있는 거거든요. 푸얼 그러니까 중국말로 하면 푸얼 시상빤나 푸얼 거기서 그러니까 시상빤나 푸얼 일대에서 나는 보이차를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 말에 실어서 쿤밍을 거쳐서 이제 리장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코스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상빤나 같은 경우는 세 개 나라의 국경하고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 세 개 나라하고 경계를 갖다가 마주치고 있는데 시상빤나인데 이 시상빤나 가보면은 코끼리 야생공원도 있고 코끼리 보호 운동도 많이 벌이고 있고 그래서 코끼리를 볼 수 있는 게 좀 신기했고요. 그런데 이제 시상반나 부근에 가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에 산지 보이가 있는데 이곳에 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영하는 민박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 달 머물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해서 물어봤더니만 이 사시사철 여름이고 돈도 별로 안 들고 뭐 놀러 왔는데 딱 보니까 여기가 그냥 놀기 안성맞춤에 대해서 그냥 몇 달째 안 가고 놀러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부럽네요. 예,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홍 선배 감사합니다. 네, 장 기자도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